벚나무에 대추희망 열리는 풀잎 놀이터. 표광소 시인의 정원. (1592년 8월 24일) 맑음. 아침 식사는 객사 동헌에서 하고 정령공을 친벽정으로 옮겨가서 만났다. 우수사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조방장도 함께 했다. 신시에 배를 출발시켜 노지를 재촉하여 노량 뒷바다에 이르러 닷도를 내렸다. 삼경의 달빛 아래 배를 몰아 사천 모사랑포에 이르니 동력은 이미 밝았지만 새벽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여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웠다. 안녕하십니까? YFM 91.3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힐링 충전소에서 시인의 정원을 진행하는 시 쓰는 사람 표광소입니다.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8월 24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시인의 정원은 오늘도 김현덕 씨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덕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덕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인의 정원을 계속하겠습니다. 김원중이 부릅니다. 바위섬. 파도가 부서지는 바위섬 인적 없던 이곳에 세상 사람들 하나둘 모여들더니 어느 밤 폭풍 우에 휘말려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바위섬과 흰 파도라네. 바위섬
섬에 살고 싶어라. 나는 이곳 바위섬에 살고 싶어라. 네, 지난주에 저희는 이순신께서 1592년 6월 10일에 쓴 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592년 8월 24일 일기를 읽었는데요. 그러니까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는 이순신께서 일기를 쓸 시간이 없을 만큼 굉장히 바빴던, 일기는 지금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입니다. 이 시기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간략하게 보면 우선 2차 출전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 직전인 5월 마지막에 2차 출전을 해서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율포해전 등에서 전투를 계속 진행했고요. 그 기간에서 이순신께서 총탄에 어깨를 부상을 입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치료했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차 출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3차 출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산도 대첩인데요. 1592년 7월 8일에 시작했던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에 앙골포해전이 있었고, 다시 또 8월에는 4차 출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외적들의 근거지였던 부산포를 직접 타격하기 위해서 4차 출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박하고 큰 싸움이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이순신께서 일기를 쓰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고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기가 비어있는 기간 동안에 작성했던, 그러니까 선조에게 보고를 했던 이순신의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음악 한 곡 더 듣겠습니다. 안치환이 부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 이름도 남김없이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대 없고 깃발만 남겨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견내량에서 외적을 쳐부순 장계. 삼가 적을 무찌른 일로 아뢰나이다. 분부가 도달하기 전에 경상도 바닷길에 있는 외적들이 경상우도 연해안 지방으로 기어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노략질을 하여 이미 사천, 곤양, 남해 등지에까지 침범해 왔으므로 본도 우수사 이옥기와 경상 우수사 원균 등에게 공문을 보내어 약속하고 혹은 적선을 통째로 잡아 적들의 목을 베고 혹은 힘을 합쳐 섬멸한 후 6월 10일 본용으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를 올렸습니다. 분부가 적힌 문서에 의거하여 순찰사의 공문이 또 왔으므로 곳곳에서 출몰하는 적들이 섬멸하자고 서로 공문을 돌려 약속하고 배들을 정비하였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외적의 정세를 탐문해 보니 가덕, 거제 등지에 외선이 혹은 10여 척 혹은 30여 척이 수시로 출몰한다고 하였으며 본도의 금산 지역에도 외적의 세력이 극성하여 수륙으로 나뉘어 침범하여 곳곳에서 전화가 일어나는데도 항전하는 자 하나 없으니 깊숙이 쳐들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본도 우수사와 모이기로 약속하고 7월 4일 저녁에 약속한 장소에 도착하였으며 7월 5일에는 서로 전략을 상의한 후 7월 6일에는 수군을 거느리고 일제히 출발하였습니다. 곤양과 남해의 경계인 노량에 이르니 경상도 우수사가 깨어진 전선 7척을 수리하여 거느리고 와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바다 한가운데서 같이 모여 다시 전략을 상의한 후 진주 땅 창신도에 이르러 날이 저물기에 밤을 지냈습니다. 7일에는 동풍이 크게 불어 배를 띄우기가 어려웠습니다. 고성 땅 당포에 이르자 날이 저물어 나무를 하고 불을 깃고 있을 때 난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 있던 그 섬의 목자 김전선이 신등의 배를 멀리서 보고는 급히 달려와서 말하기를 크고 작은 외적의 배 이 70여 척이 오늘 오후 2시경에 영등포 앞바다로부터 나와 거제 고성 땅 견내량으로 들어가 정박해 있습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적들을 칠 전략을 엄히 지시하였습니다. 8일에는 이른 아침에 외적의 배들이 정박해 있는 곳을 향해 가다가 바다 중간에 이르러 바라보니 외적의 큰 배 한 척과 중간 배 한 척이 선봉에 서서 탐색하면서 나오다가 우리 수군을 보고는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쫓아가 보니 큰 배 36척, 중간 배 24척, 작은 배 12척이 진을 치고 정박해 있었는데 견내량의 지형이 협착하고 또 암초가 많아서 판옥선처럼 큰 배는 서로 부딪혀서 싸우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적들의 만약 형세가 궁해지면 바다 기슭을 타고 무트로 올라가겠기에 한산도 바다 가운데로 끌어내어 완전히 잡아버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산도는 거제와 고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헤엄쳐 나갈 길이 없고 혹시 무트로 올라가더라도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먼저 판옥선 5, 6척으로 선봉의 외적들을 쫓아가 공격할 기세를 보이도록 하자 여러 배의 외적들도 일제히 도출을 올리고 쫓아왔습니다. 그때 우리 배가 일부러 물러나서 돌아오니 외적들은 끝까지 쫓아와서 바다 가운데로까지 나왔습니다. 이때 다시 여러 장수들에게 학이 날개를 편 듯한 모양의 진형을 이루어 일제히 진격하라고 명령을 내리니 각각 지자, 현자 등 각종 총통을 쏘아대어 먼저 적선 2, 3척을 깨뜨렸습니다. 그러자 여러 배의 외적들은 기가 꺾이어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든 장수와 병사들 그리고 군관들은 승리한 기세를 타서 벌쩍벌쩍 뛰면서 서로 앞다투어 돌진에 들어가서 화살과 총탄을 교대로 쏴야 됐는데 그 형세는 마치 바람 불고 천둥 치듯 했습니다. 그래서 적의 배를 불태우고 외적을 사살하기를 한꺼번에 해치워 버렸습니다. 순천부사 권준이 제 몸을 잇고 돌진하여
먼저 외적의 청각 대선 한 척을 깨뜨려 바다 가운데서 통째로 잡고 외장을 비롯하여 외적의 머리 10개를 베고 우리나라 남자 1명을 되찾아 왔습니다. 광양현감 어영담도 앞서서 돌진하여 먼저 청각대선 한 척을 깨뜨려 바다 가운데서 통째로 잡고 외장을 활로 쏘아 맞춰 묶어서 시내배로 끌고 왔는데 화살에 맞아 부상이 심한데 다 말도 통하지 않기에 그 죄를 신문하기 전에 즉시 머리를 베었습니다. 그는 다른 외적의 목도 모두 12개나 베고 우리나라 사람 하나를 되찾아왔습니다. 사도첨사 김환은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통째로 잡고 외장을 비롯하여 외적의 머리 16개를 베었고 흥양현감 배홍립은 바다 가운데서 큰 배 한 채를 통째로 잡고 외적의 머리 8개를 베고 또 많은 외적들을 익사시켰으며 방답천사 이순신은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통째로 잡고 외적의 머리 4개를 베었는데 다만 쏘아 죽이는 데만 힘쓰고 외적의 머리를 베는 데는 힘쓰지 않았으며 또 2척을 쫓아가서 깨뜨려 불태워 버렸습니다. 좌돌격장인 급제 이기남은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통째로 잡고 외적의 머리 7개를 베었으며 좌별도 장인 분영의 군관 전만호 윤사공과 가한책 등은 청각선 2척을 바다 가운데서 통째로 잡고 외적의 머리 6개를 베었습니다. 나간 군수 신호는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통째로 잡고 외적의 머리 7개를 베었으며 녹도만호 정우는 총통으로 청각 대선 2척을 속까지 꿰뚫었는데 그것을 여러 배가 협공하여 불태우고 외적의 머리 3개를 베었으며 우리나라 사람 2명을 되찾아왔습니다. 여도공관 김인영은 외적의 큰 배 한 척을 바다 가운데서 통째로 잡고 외적의 머리 3개를 베었으며 발포 만호 황정록은 청각선 한 척을 깨뜨렸는데 여러 배가 협공하여 불태워버렸고 외적의 머리 2개를 베었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송창식이 부릅니다. 새는. 노래하는 의미도 모르면서 자꾸만 노래를 한다. 새는 날아가는 것도 모르면서 자꾸만 날아간다. 닫혀있는 마음을 닮았구나.
별도장인 전만호 송웅민은 외적의 머리 2개를 베었고 흥양통장인 전현감 최천보는 외적의 머리 3개를 베었고 참태장인 전참사 이응화는 외적의 머리 1개를 베었습니다. 우돌격장인 급제 박일양은 외적의 머리 1개를 베었고 신이 타고 있는 배에서는 외적의 머리 5개를 베었으며 육군 제1영장인 손윤무는 외적의 작은 배 2척을 방포하고 달아난 적을 산 위까지 추격했습니다. 제5영장인 전봉사 최도전은 우리나라 소년 3명을 되찾아왔습니다. 그 나머지 외적의 큰 배 20척과 중간 배 17척과 작은 배 5척 등은 좌도와 우도의 여러 장수들이 힘을 합쳐 불태우고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살에 맞아 물에 뛰어들어 빠져 죽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외적 400여 명은 형세가 궁해지고 힘도 다하여 빠져나갈 수 없음을 스스로 깨닫고는 한산도에서 배를 버리고 무트로 올라갔으나 나머지 큰 배 1척과 중간 배 7척, 작은 배 6척 등은 서로 맞붙어 싸울 때 멀찌감치 뒤떨어져서 배가 불타고 목이 베어 죽어가는 참상을 바라보다가 노를 재촉하여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맞붙어 싸우느라 장수와 군사들이 피로하여 지쳤는데 게다가 날도 어두워지기 시작하였으므로 도망가는 외적들을 끝까지 추격하지 못하고 견내령 안쪽 바다에 진을 치고 밤을 지냈습니다. 네, 음악 한 곡도 듣겠습니다. 김범수가 부릅니다. 보고 싶다.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 수 있다면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수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믿고 싶다. 옳은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미칠 듯 사랑했던 기억이
떠난다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죽을 만큼 믿고 싶다. 네, 지금까지는 이순신께서 선조한테 보고한 그 장계에서 한산도 해전에 대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안골포 해전에 대한 보고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일에는 가덕에서 안골포로 향해 가는데 외선 40여 척이 정박해 있다고 탐망선이 와서 보고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도 우수사와 경상 우수사와 더불어 외적들을 토벌할 계책을 상의했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고 역풍도 크게 일어나 나가 싸울 수가 없었으므로 거제도 온천도에서 밤을 지냈습니다. 10일에는 새벽에 배들을 출발시켜 본도 우수사는 안골포 바깥 바다에 있는 가덕도 해안에 진을 치고 있다가 우리가 접전하게 돼 적들은 작은 배에 옮겨 타고 충각 대선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렇게 해서 외적의 배들을 거의 다 깨뜨리자 살아남은 외적들은 모두 무트로 올라갔는데 무트로 올라간 외적들을 다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곳 백성들로 산골짜기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만약 외적의 배들을 모조리 불태워버려 적들을 궁지로 몰아넣게 되면 숨어있던 우리나라 백성들이 저들에 의해 마구잡이 사륙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에 그래서 잠시 1, 2쯤 물러나와서 밤을 지냈습니다.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는 왜군들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보고하고 있습니다. 11일에는 새벽에 다시 돌아와서 포위하였지만 외적들은 허둥지둥 닷줄을 끊어버리고 밤을 타고 도망쳐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싸움하던 곳을 살펴보니 죽은 외적의 시체들을 12곳에 쌓아놓고 불태웠는데 아직도 타다 남은 뼈와 손발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으며 안골포성 안팎으로는 흘린 피가 땅에 가득하여 곳곳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외적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오전 10시경에 양산강 포구를 수색했으나 외적의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덕 바깥에서부터 동래군의 모른 데에 이르기까지 배들을 벌려 세워 진을 쳐서 군대의 위세를 엄하게 보이게 하고는 탐색병들을 뽑아서 가덕도의 웅봉, 김해의 금단곳 등지로 보내어 적선의 많고 적음을 살펴보고 오도록 하였습니다. 이날 오후 8시경에 금단곳으로 보냈던 탐망군 경상 우수영 수군 허수광이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연대에서 탐망할 생각으로 산 위에 올라갈 때 산봉우리 아래 조그만 암자의 한 늙은 중이 있기에 같이 연대로 올라가서 영산과 김해 두 강의 깊숙한 곳과 그 두 고을을 바라보니 외적의 배들이 정박해 있는 숫자는 두 고을 앞에 대략 100여 척이 되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본 것은 그러했지만 늙은 중옥에 들은 말은 요 근래에는 날마다 50여 척씩 때를 지어 들락거리는데 11일에는 외적의 본토로부터 이 강으로 들어왔다는데 어제 안골포에서 맞붙어 싸울 때의 대포 소리를 듣고서는 간밤에 거의 다 도망쳐버리고 단지 100여 척만 남아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외적들이 겁을 먹고 도망친 꼴을 알 수 있습니다. 11일에는 저물역에 천성보로 돌아와 잠깐 머물면서 외적들로 하여금 우리들이 오래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밤을 타고 군사를 돌렸습니다. 12일 오전 8시경에 한산도에 도착해보니 그곳으로 올라갔던 외적들은 연일 굶어서 걸음도 뛰지 못하여 해변에서 골아 떨어져 자고 있었으므로 거제도의 군민들이 이미 외적의 머리 3개를 베었고
그 나머지 400여 명의 외적들은 빠져 도망갈 길이 없었으므로 마치 새장 속에 갇혀있는 새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신과 전라 우수사는 타도에서 온 객지 군사로서 군량도 이미 거의 다 떨어져 가는 데다 또 금산의 외적의 세력이 흉포하여 이미 전주에까지 이르렀다는 소식이 연이어 전해왔으므로 그 섬에 상륙한 외적들을 거제의 군민들이 힘을 합쳐 그 먹을 번 후 그 숫자를 공문으로 보고해 줄 것을 경상도 우사에게 부탁하고 13일에는 본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김종서가 부릅니다. 대답 없는 너.
죽은 외적의 목베기에 열중하는 원균. 신의 여러 장수들이 벤 외적의 머리는 90개, 왼쪽 귀를 잘라서 소금에 담가 괴짝 속에 넣어 올려보냅니다. 신은 당초에 여러 장수와 군졸들에게 약속하기를 전공을 올리려는 생각으로 서로 다투어 외적의 머리를 자르려다가는 도리어 해를 입고 죽거나 다치는 예가 많은데 이미 적을 죽였다면 비록 머리를 자르지 않더라도 전공을 평가할 때 힘껏 싸운 사람을 으뜸 전공자로 치겠노라고 거듭 타일렀기 때문에 목을 벤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공을 세웠다는 경상도의 여러 장수들은 작은 배를 타고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가 적선이 30여 척이나 깨지는 것을 보고는 구름같이 모여들어 외적의 목을 잘랐습니다. 신의 장수들이 목 뺀 것과 경상도 우수사 원균과 전라 우수사 이역기 등이 거느린 여러 장수들이 목 뺀 것을 합하면 거의 250개가 되나 바다에 빠져 죽거나 또 목을 베었으나 바닷물에 빠뜨려 잃어버린 것 또한 얼마나 되는지 그 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외적의 물건 가운데 기묘하지 않은 의복이나 쌀, 포목 등은 군졸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마음들을 위로하고 군사용 물건 가운데 가장 기묘한 것을 뽑아 뒤에 적어 놓습니다. 중위장 순천부사 권준, 중부장 광양현감 어용담, 전부장 방답첨사 이순신, 후부장 흥양현감 배웅립, 우부장 사도첨사 김환, 좌척후장 녹도만호 정운, 좌별도장 전만호 윤사공, 가한책, 우척후장 여도권관 김인영, 좌격돌 귀선장 이기남, 보인 이언양, 우부장 나간군수 신호, 유군장 발포만호 황정록, 한후장 본영군관 전봉사 김대복, 급제배웅록 등은 매번 맞붙어 싸울 때마다 제 몸을 입고 앞장서서 승첩을 거두었으니 참으로 상을 주어 칭찬해 줄 만한 일입니다. 외적과 맞붙어 싸울 때 군졸 가운데 본영 제2선의 진무, 순천, 수군, 김봉수, 방답 제1선의 별군, 광양, 김두산, 요도의 백격군, 흥양수군, 강필인, 임필근, 장천봉, 사도 제1선의 갑사, 배중지, 흥양신선, 박응귀, 강진수군, 강막동, 사도 제2선의 격군, 장응수군, 최응손, 나간선 사부인 산호, 필동, 본영 거북선의 지방병사 산호, 김말손, 정춘, 흥양격군 산호, 상좌, 절의 노비 귀세, 절의 노비 말년, 본영 전령선의 순천수군 박문현, 별포 제1선의 장흥수군 이기동, 흥양수군 김헌, 흥양 제3선의 산호 맹수 등은 총탄에 맞아 전사했습니다. 신이 타고 있던 배의 격군 지방병사 김국, 박범, 김연근, 보자기 장동, 고풍손, 방답 제1선의 격군 지방병사 강돌매, 수군 정귀련, 김수억, 김사화, 지방병사 정덕성, 손원희, 방답 제2선의 격군 정병, 최흡, 수군 양세복, 하정, 사부 신선 김열, 방답 거북선의 격군 수군 김윤방, 서우동, 김인산, 김가, 응적, 이수배, 송쌍걸, 여도선의 파진군 김한경, 지방병사 수군 조니손, 손유수, 수군 이광해, 임세, 윤희동, 맹언호, 전은석, 정대춘, 방포장, 서억세, 박춘문, 김근근, 본영 1선의 수군 정원방, 보자기 이보인, 지방병사 박돌동, 사도 제1선의 수군 최의식, 김금동, 사곡 박근세,
최백, 수군 김홍둔, 수군 유필정, 이응흥, 박언해, 신철, 강아금, 군관 전광래, 사도 제2군의 격군 정가당, 정우당, 우범동, 녹도 제2선의 군관 성길백, 신선 김덕수, 수군 강영남, 주필상, 최영안, 지방병사 산호 모노손, 사부장흥군사 민시주, 격군 흥양 수군 이언정, 나간 제2선의 격군 보자기 업동, 세천, 이담, 손망용, 나간 제2선의 사부 김봉수, 보자기 화리동, 장군 박여산, 사가집 종난손, 보성선의 무상 오흔손, 격군 중부피, 흥양 제1선의 보자기 고읍동, 남문동, 진동, 관노 지남, 흥양 제2선의 방포장 정병 이란춘, 사부산호 오무세, 격군 산호 풍자동, 노비 대복, 노비 김손, 보인 김천매, 산호 8년, 노비 흔매, 노비 매손, 노비 극지, 보인 박학곤, 광양선 도훈도, 김온, 무상 김담대, 격군 선동, 본양 거북선의 격군 지방병사 김연호, 노비 억기, 홍윤세, 정걸, 장수, 최몽한, 수군 정희종, 조언부, 박계춘, 전신지, 본영 제3선의 진무 이자춘, 조득, 박선후, 장매년, 격군 보자기 이문세, 지방병사 김연옥, 노비 항매, 노비 영이, 박외동, 발포 제1선의 지방병사 이노랑, 이구련, 수군 조도본, 발포 제2군의 수군 최이, 김신말, 최영문, 흥양 제3선의 산호 풍세, 보자기 마구지, 망이, 흔복 등 116명은 총탄에 맞았으나 중상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포탄을 무릅쓰고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 싸우다가 혹은 죽고 혹은 부상당하였으므로 죽은 사람의 시신은 각기 그 장수들을 시켜서 따로 작은 배에 실어 고향으로 돌려보내 장사진에게 해주고 그들의 처자들은 구유라는 법에 따라 시행케 하였으며 중상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약품을 주어 충분히 치료할 것을 각별히 지시하였습니다. 생환포로 최필과 김덕종의 증언, 녹도만호 정운이 되찾아온 거제도 조앙포 보자기 최필을 신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포로가 된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말이 서로 달라 다른 말들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으나 다만 전라도 군사들이 전날 벌을 벨태우고 목을 베어 죽었을 때 어떤 자들은 칼을 뽑아 용기를 뽐내 보였는데 그 기색이나 하는 짓을 자세히 살펴보니 곧바로 전라도로 쳐들어갈 계획으로 거제도 견내랑에 와서 정박해 있다가 패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천 부사 권준이 되찾아온 서울 근처 사는 보인 김덕종을 신문한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지난 6월경에 수없이 많은 왜적들이 네 패로 나뉘어 소인과 소인의 식구들을 함께 서울서 데려왔는데 한 패는 부산 해변에 진을 치고 한 패는 양산강에 진을 치고 또 한 패는 전라도로 싸우러 갔으나 외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한 패는 서울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피난하여 숨은 사람들을 방을 네 걸음 모두 불러 모아 같이 살면서 종처럼 부렸는데 소인을 데리고 온 외장은 이번에 맞붙어 싸울 때 죽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네,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이석이 부릅니다. 비둘기집.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에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메아리 소리 해맑은 오솔길을 따라 산새들 노래 즐거운 옹달샘터엔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면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포근한 사랑 엮어갈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오늘은 이순신께서 1592년 8월 24일에 쓴 임진일기를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6월 10일에 쓴 일기를 읽었고 오늘 8월에 쓴 일기를 읽었는데요. 6월 11일부터 8월 23일까지의 일기는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투가 너무 급박해서 기록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보고서를 오늘 읽어보았습니다. 보고서를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종, 산호, 격군, 보자기, 중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고서에 그 당시 계급 사회였을 텐데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어떻게 희생을 당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록이라는 점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92년 8월 24일 맑음. 아침 식사는 객사 동원에서 하고 정령공을 천벽정으로 옮겨가서 만났다. 우수사와 정심을 같이 먹었는데 정조방장도 함께 했다. 신시에 배를 출발시켜 노지를 재척하여 노량 뒷바다에 이르러 닷도를 내렸다. 삼경에 달빛 아래 배를 몰아 사천 모사랑포에 이르니 동력은 이미 밝았지만 새벽 안개가 사방에 가득하여 지척도 분간하기 어려웠다.